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고고생입니다. 자, 오늘은 김용택의 들곡이라는 현대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예, 김용택 시인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섬진강에서 주로 노래를 많이 하셨고요. 예, 들곡이라는 아주 좋은 시가 지금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들곡. 꽃이죠, 이제 제목이. 그죠? 예, 그래서 이 꽃의 의미, 들곡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연을 보실까요? 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조적인 대조, 그래서 자연과 화자의 대조. 그렇죠? 우리 고전이나 고전시가나 뭐 현대시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조적인 그런 정서를 읽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하는디다요. 사투리가 나왔네요. 전라도. 그러니까 이제 산마다 단풍, 이제 가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토록 고우면 뭐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이제 고운가 봐요. 근데 화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어떻습니까?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그런 작품 있었죠. 우리 한시. 그게 딱 떠오르네요. 그렇죠? 어떤 그 경치와 자기의 마음이 서로 완전히 상극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자기의 마음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장면. 그렇죠? 예. 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대상이 단풍입니다. 근데 고독한 화자에게 별 감흥을 주지 못해요. 그렇죠? 내 마음은 지금 뭔가 허전하고 외로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화자는 그 아름다운 대상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보람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화자의 외로운 처지, 뭔가 현재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처지인데요. 이 대비되는 그런 짝이 바로 자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이 아름다울수록 더욱더 어떻습니까? 외롭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벚꽃 만발한 그런 시기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런 계절에 역시 외로움이 있다면 훨씬 더 자연이 아름다울수록 더 어떻게 비애감이 들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한다요. 이렇게 계속 사투리가 나오는데 반복이 됐죠. 이게 사투리가 나온다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생함, 그렇죠? 현장감을 주면서 이 화자의 정서를 어떻습니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렇죠? 향토적이고 토속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산아래, 자, 산아래. 이게 이제 행간 걸침이 지금 나온 걸로 봐서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시적 의미를 강화하거나 긴장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 한답니까?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이 아름다운 거예요. 단풍이나 물빛이나. 그러니까 물빛은 이 화자의 쓸쓸하고 괴로운 이 상황과 대조라는 겁니다. 대조.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근데 나는 너무 외로워. 뭐 이런 얘기잖아. 않습니까?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그죠? 예, 반복법이 쓰였어요. 산 그늘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죠? 예, 전부 사투리예요. 예, 시간의 흐름이 나온 겁니다. 저녁입니다. 저녁. 산 아래 집 뒤에는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뭐 헛짓이다요. 쓸모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하얀 억새꽃, 이런 물빛, 단풍 이렇게 아름답게 피면 뭐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이유가 직접 제시된 거예요. 당신이 안 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예, 이 사람의 그 심리적인 갈등, 심리적인 어떤 부정적인 마음의 원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이 뭡니까? 단풍이 아름답고 물빛이 아름답고 하얀 억새꽃이 아름다운들 다 뭔 쓸모가 있습니까? 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존재하지 않는, 즉 부재하는 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화자의 마음이 아주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에서는요, 님이 없습니다. 부재하는 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암담하고 막막한 겁니다. 암담하고 막막하다. 그렇죠? 뭔 소용이다요. 그렇죠? 쓸데없다. 어두운 산머리. 이제 밤이 됐어요. 저녁에서. 시간의 경과가 지금 보여집니다. 초생딸. 그렇죠? 그대 얼굴처럼. 자, 초생딸이 그대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이 초생딸이 그대 얼굴처럼 걸리면, 야, 초생딸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어디에 걸린 것 같은 느낌 드시죠? 예, 갈고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걸리면 뭐 한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초생딸은 사랑하는 님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물이고요. 그리운 님의 이미지를 잘 제시한 겁니다. 보름달이 아니라 초생달이라는 이 의미 자체를 잘 비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초생달, 금방 사라지는 소멸의 그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꽉 찬 느낌의 시적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초생달의 의미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긴 합니다만 뭔가 불안전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마른 지푸라기. 내 마음은 지푸라기인데 말랐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고통을 겪는 화자의 내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한 거예요. 어떤 마음? 막막해, 암담해, 이거예요. 그죠? 이거를 마른 지푸라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얀 서리, 허연 서리, 그것도 허연 서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서리, 그죠? 서리만 끼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드러낸 거예요, 이 서리라는 건요. 그래서 내면에 생긴 이 슬픔의 상처를 바로 이렇게 형상화한 거거든요. 이런 표현 보니까 아주 그 시가 너무 잘 썼다는 느낌이 이제 듭니다. 이 부분에서 하얀 서리가 마음에 끼었다. 이 말은 우리 안경이나 이런 게 서리 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에 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화자의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다. 그리고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셨죠? 저달 금방 져버리면, 그죠? 금방 사라져 버리면 상실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상길 다 막힐 것 같다 이거예요. 세상길 너무 막막해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정서가 표출됐잖아요. 막막하다 이거예요. 어둠 천질다. 그죠? 당신 같은 얼굴 초생딸이 유일하게 이제 걸렸는데 그거마저 사라져 버리면 이 세상 온통 다 어둠 천질 터인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님의 부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거고요. 시각적 이미지로 지금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달이 지고 나면 세상길 다 막혀서 막막한 어둠 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이 없는 이 현실이 주는 이 막막하고 암담함, 그죠? 요것을 갖다가 이 감각적인 이미지, 시각적인 이미지로 잘 그려낸 겁니다, 여러분. 자, 요 표현 아주 훌륭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부분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이 표현상 특징 중에서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을 가보실까요? 3년에 가시면은 이제 부질없다, 쓸데없다 이거예요. 기다림이 쓸데없다, 허망하다, 너무 안타까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자, 이런 거는 비속어가 나왔죠. 비속어가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조. 자조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롱. 그래서 올해 그 3월 모의고사에 고의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조적 태도를 묻는 문제가요. 그러니까 이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자조란 말을 모르는 학생이 꽤 많더라고요, 의외로. 돌아오지 않는 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주 돌아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바보 같아, 난 병신 같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돌아오지 않는 기다림을 쓸모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비속어를 써서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가을 다 지나가도록. 배경이 나왔죠? 계절적 배경.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훨씬 더 부각합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이 가장 이별의, 그쵸? 아픔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 고전부터 시작해서, 그쵸? 제막매가라든가 보시면은 전부 가을이 가장 이별의 아픔을 잘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절적 배경은 가을입니다. 역시 들국화가 피는 계절이기도 하죠. 서리밭에, 자, 서리밭이에요. 하얀 들국, 그것도 하얀색이에요. 그쵸? 하얀색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뭔가 아픔, 이별, 그쵸? 이러한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리밭은 부재한 님을 기다리는 화자의 힘겨운 처지를 지금 드러낸 거고요. 이미 부재한 상황에서 여전히 님을 그리워하는 화자 자신을 드러내는 자연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얀 들국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하염없이 님을 기다리죠. 그런 화자의 모습에 대응되는 소재고요. 감정이입적 표현이 된 겁니다. 화자의 그리움, 슬픔, 기다림이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렇게 한들 뭐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소 원망의 감정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그리움 때문이죠. 원망하는 이유도 넓게 보면 그리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움이 중요한 정서라고 보게 된 겁니다. 자, 핵심 정리에 가시면 이제 자유시 서정시고요. 이제 제재 들국이고 주제는 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막막한 기다림 이겁니다. 그리고 애상적이고 독백적이고 감각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표현상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가시면은 시적 화자는 가을이 깊어가도록 서리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들판에 있는 들국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쓸데없이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들국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자연물 나오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뭐한다? 대비된다. 아주 중요한 표현 방식이에요. 쓸쓸하죠? 허망하죠? 이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이 시의 분위기가 깔려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고요. 동일한 식구가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합니다. 이미 부재한 상황 속에서 너무 슬퍼요, 너무 안타까워요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면 뭐 한다요?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또 가을이라는 이제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님의 부재로 인해선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단풍, 서리, 들국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또 어둠 천지와 하얀 들국과 같이 어떻습니까? 검은색, 하얀색, 색채 대비죠. 색채 대비를 활용해서 훨씬 더 시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또 사투리를 사용해서 어떻습니까? 정서, 쓸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효과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거, 요 반드시 아시고요. 저리고 오면 뭐 한다요, 요거. 그래서 사투리 효과까지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색채 이미지 있죠? 이걸 통해서 자연 모습을 구체화시켰고 화자의 정서를 또 강조합니다. 하얀색, 허연색, 하얀색 이렇게요. 또 시간의 흐름이 나옵니다. 시어가 산그늘, 어둠, 초생달 이런 것이 저녁에서 밤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 멋진 시 김용택의 들국이라는 시를 감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